원효대사 일대기와 요석공주와의 인연, 그리고 그의 중요 활약사항을 재미있고 자세하게 안내드립니다. 1. 원효대사의 인생 이야기. 원효 61만 7686는 신라 진평왕 때 지금의 경산 암양면에서 육두품 집안, 설씨 집안에 태어나 총명하고 부지런하여 칭찬이 자자하였다고 합니다. 15세 무렵 출가해 여러 스승 밑에서 불교를 배웠습니다. 타고난 총명함과 넓은 학문으로 승려계에서도 눈에 띄는 대표적인 고승 인물이었습니다. 원효는 친구이자 영원한 도반인 의상대사와 함께 두 차례 당나라 유학을 시도했습니다. 첫 번째는 고구려 병사에게 붙잡혀 실패했고, 그중 661년 유학길에 당항성 근처에서 한 무덤 가에서 잠잤다가 밤에 갈증 나서 물을 마셨는데 물맛이 아주 좋았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어 전날 밤에 먹었던 맛있고 시원한 물이 생각나 다시 물을 찾게 되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밝은 날 보니 해골에 담긴 물이었습니다. 깜짝 놀라 토했다. 전날 밤 엄청 목말랐을 때는 그렇게 맛있던 물이 해골 속 물이라는 걸 알고는 구역질이나 토한 걸 깊이 생각하고는 깨끗함과 더러움은 진짜가 아니라 결국 모든 것은 내 마음에 달려있다는 일체유심조의 대각, 즉 일심사상을 깨우쳤다는 이야기가 유명합니다. 이 경험으로 불교의 근본 사상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 유학을 포기하고 귀국했습니다. 이후 원효는 절에만 머물지 않고 민중 속으로 들어가 대중 포교에 힘썼습니다. 단순하고 명쾌한 논리로 불교 대중화에 앞장섰고 신라에서 분황사 등에 머물며 수많은 저수를 남겼습니다. 요석공주와의 드라마틱한 인연, 기이한 노래와 태종무열왕의 통찰. 어느 날 원효가 길거리에서 누가 자루 없는 도끼를 내게 주겠느냐, 내가 하늘을 바칠 기둥을 깎으리라는 수수께끼 같은 노래를 부르니 아무도 뜻을 몰랐지만 태종무열왕이 듣고 원효와 귀한 여인을 맺어주면 신라의 큰 인물이 태어나리라는 예감을 하게 됩니다. 딱 맞게도 무열왕의 딸 요석공주는 남편을 잃은 과부였습니다. 신라 태종 무열왕은 원효를 부르려 하고 관리는 원효를 찾다 문천교 경주 시내의 다리에서 만납니다. 비에 젖어온 옷을 말리기 위해 요석공주가 사는 요석궁에 잠시 머물게 되었어요. 원효대사의 명성이 신라궁성까지 알려지자 이미 과부가 된 공주로 심성이 고왔으며 신분상 진꼴로서 태종 무열왕은 세상에 제목 훌륭한 인물을 낳으라는 뜻으로 원효와 요석공주를 만나게 합니다. 원효는 무열왕에게 불려가 요석공주와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설화에 따르면 요석공주 역시 원효의 명성을 흠모해 혼인을 기쁘게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일설에 원효대사가 1월 정교를 걷다가 일부러 물에 빠지는 바람에 궁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설도 있지요. 둘의 사이에서 당대 최고의 학자이자 유교의 시조인 설총이 태어납니다. 파괴와 소성거사. 결혼하면서 원효는 승복을 벗고 소성거사 작은 성품 안의 지닌자 속인이라 자처했습니다. 그러나 이 삶은 오히려 승려의 틀을 벗고 민중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계기가 되었고 대중교화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원효와 요석공주는 설총이라는 아들을 두었는데 신라시대의 대학자로 음과 뜻을 빌려 우리말을 표현하는 차자표기 하는 법으로 설총은 이를 정리해 신라어 고대 한국어를 보다 잘 기록했고 이해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3. 원효대사의 재미있는 활동 업적 무예가와 길거리 포교. 지팡이를 짚고 삿갓을 쓰고 광대들이 두드리던 큰 박나무 악기를 본떠 무예라 하는 박을 만들어 들고 춤추며 무예가라는 노래로 불교의 평등과 쉽고 명쾌한 진리를 알렸습니다. 박을 치고 노래하고 춤추며 민중과 어울리는 파격적인 모습에 당시 신라 사람들은 염불할 줄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됐다고 전해집니다. 광대들의 생계를 해칠 만큼 인기가 많았습니다. 한마음 화쟁 무예. 원효의 대표 사상은 한마음 사상, 즉 모든 것은 결국 하나의 마음에 달려있다는 불심, 그리고 다양한 불교의 교파가 서로 화합해야 한다는 화쟁, 그리고 차별이나 집착 없이 누구와도 벽이 없는 무의 사상이었습니다. 삼국 통일에 깃든 사상적 기여. 그는 불교의 복잡한 논쟁을 통합하고 민족적 분열을 치유하는 사상 일심화쟁을 퍼뜨렸습니다.
불교를 특권층의 종교에서 백성 모두의 삶과 연결하고 민족 통합과 삼국 통일의 정신적 토대를 만들었다고 평가받습니다. 엄청난 저술 활동. 원효는 생애에 150여 권의 불교 경전 해설서와 논문을 남겼습니다. 대표작으로 대승기실론소, 금강산매경론, 화엄경소 등이 있습니다. 그의 저술과 영향력은 당시 동아시아에서도 해동의 현인으로 칭송받을 만큼 널리 퍼졌죠. 4. 말년과 유산. 속세와 불교의 벽을 허물다. 원효는 신라 구석구석을 다니며 평생 대중과 함께했습니다. 특히 경주 지역에 그의 전설이 담긴 장소의 원효대, 요석궁지와 그가 세운 절들이 많고 그의 이름을 딴 길이나 다리도 남아있습니다. 최후 686년 신문왕 6년 혈사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삶은 오늘날까지 신앙, 사상, 대중성 모든 면에서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원효 대사와 요석 공주의 이야기는 신라인들의 일상과 불교의 높은 추상적 교리를 재미와 실천으로 연결한 혁신의 여정입니다. 그들의 만남과 이후 설총의 탄생, 그리고 원효의 실천적 대중불교는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한층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